모든 영상에 소개하는 내용들은 각자의 판단에 맡깁니다. 리 에이스 채널은 항상 모든 영상에 있어서 유료로 하는 것들은 신중하게 결정하시는 것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무료로 하는 것들 역시 각자의 판단으로 선택해서 결정하시는 점이라는 것을 강조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리 에이스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번 시간은 파이코인과 증권형 코인에 대해서 한번 다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생방송 때 나왔던 얘기인데 되게 정리하는데 좀 오래 걸렸던 것 같아요. 생방송 때 나왔다? 그렇죠. 생방이라고 하기엔 좀 그렇고요. 뭔가 같이 프리미엄 동영상으로 같이 시청하면서 아마 이걸 좀 예시로 들어달라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과연 증권형 코인이 뭔지, 증권성 토큰이 뭔지 이런 것들 한번 종합적으로 이번 시간 판단해 볼 거예요. 그러면 이제 파이코인은 과연 증권형 코인에 해당이 될까? 뭐 이런 것도 한번 찾아볼 테니까 영상 한번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들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한번 시작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 영상을 다루게 된 이유는 EKQHD님께서 참 증권코인과 코인의 구분은 뭐로 판단하는지 영상을 찍어주시죠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증권, 근데 이거 증권은 누구나 다 아는 거 아닌가? 코인도 누구나 다 아는 거 아닌가? 근데 이걸 뭐로 판단하는지 영상을 찍어달라? 그래, 일단은 한번 제가 종합적으로 한번 파헤쳐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증권의 뭐 정의는 자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증권 돼 있습니다. 자, 증거가 되는 문서나 서류를 증권이라고 하고, 유가증권을 일상적으로 이르는 말, 재산상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 유가증권과 증거증권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과연 이걸 얘기했을까요? 그렇다면 뭐 코인을 한번 볼까요? 코인 보기 전에 자, 코인, 그쵸, 코인을 봐야죠. 코인. 자, 코인의 경우에는 코인 돼 있고, 미국, 영국 해가지고 영국식 코인. 자, 동전 주화, 그리고 새로운 낱말 어구를 만들다, 주조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과연 이게 코인과 증권 뭐 비교할 게 있나요? 그래서 좀 더 살펴봤습니다. 자, 아마 요걸 얘기하는 게 아닐까 싶어요. 증권형 코인에 STO 해가지고 시큐리티 토큰 오퍼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풀네임은 증권형 토큰 공개에서 기업 자산을 기반으로 하는 가상화폐 발행을 의미하는 건데요. 아마 요 질문을 했고 요게 이제 파이코인 영상에서 나온 질문이었기 때문에 한번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일단 증권형 토큰이라고 한다면 한 3가지 정도로 들어볼 수 있는데, 부동산이나 미술품 등을 분할 소유할 수 있는 디지털 가상자산을 의미하고요. 그리고 부동산과 미술품 등의 실물 자산이나 금융 자산을 기반으로 발행하는 것입니다. 또한 분산 원장 기술 DLT를 활용해가지고 증권, 주권, 주식, 채권, 부동산 등을 디지털화한 것을 바로 증권형 토큰이라고 얘기합니다. 여기까지만 들었을 때는 좀 어려우면서도 좀 이해가 갈 것 같으면서도 그런 기분이라면 다음 내용을 좀 넘어가 볼게요. 자, 미국에서의 증권형 코인이라고 하면 돈을 투자한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투자한 돈이 공동의 사업에 사용되는 것을 의미하고, 발기인 혹은 제3자의 노력으로 수익이 발생했다라는 거, 그리고 투자자로부터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 위 4가지가 모두 포함되어야 뭐다? 증권형 코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과연 증권형 코인, 그렇다면은 증권형 코인이 아니라고 판단하는 것은 어떤 게 있냐? 자, 보시면 실물 자산에 대한 공유권만 표시하는 경우에는 이제 증권형 코인이 아니고, 재화 서비스의 소비 이용을 목적으로 발행했다라는 것이 증권형 코인이 아니라고 판단하는 경우고, 디지털 자산에 표시된 권리가 없거나 사업 수익에 대한 투자자 권리가 없는 경우, 자, 그리고 발행인이 없는 경우, 그리고 투자자가 사업의 권리, 그리고 운영에 일상적으로 참여하는 경우, 그리고 지급결제 또는 교환 매개로 발행이 되고 상환을 약속하지 않는 경우, 이 6가지 중에 단 한 가지라도 해당되면 증권이 아니다 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과연 파이코인은 어디에 해당이 될까요? 조금 복잡할 수도 있겠는데요. 자, 일단은 니콜라스라는 관리 주체가 있죠. 여기 보시면은 나와 있듯이 수익을 얻을 기회가 있고, 뭐 3자의 노력으로 수익이 발생, 그리고 투자한 돈이 공동의 사업에 사용되고 돈을 투자하는 것, 이렇게만 봤을 때는 증권형 코인은 아닌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럼 그렇다고 증권형 코인이 아니라고 판단할 수 있겠느냐? 실물 자산에 대한 공유권만 표시하는 경우, 그쵸? 조금 애매한데, 자, 그리고 그 다음 내용 보면 재화 서비스의 소비 이용을 목적으로 발행했다. 이건 약간 느낌이 있어요. 소비 이용을 목적으로는 아니지만 상장 목적이 아닌 뭔가 화폐 단위로 사용하겠다 했기 때문에 증권형 코인이 아니라고 또 판단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보여드릴 내용을 보면 약간은 헷갈릴 수도 있어요.
자, 보시면 요것이 일단 발행 주체가 있다라는 점에서는 STO, 그러니까 증권형 코인이라고 또 볼 수도 있겠는데요. 한편 권도영 기소의 가상자산 업계 긴장이라고 해서 테라루나 증권성 판단 때는 알트코인 줄 상패 가능성을 보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추가적인 내용을 보면 이렇게 권도영 테라폼랩스 대표가 증권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되면서 가상자산 업계는 법원의 판결에 긴장을 하고 있다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증권으로 판단하면 상당수 알트코인, 얼터너티브 코인 해가지고 미등록 증권으로 규정돼 잇따른 상장 폐지 위기를 겪게 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과거에 위믹스가 좀 한창 이슈였어요. 그렇죠? 권 씨의 체포로 가상자산을 법적 테두리 안에 편입하는 논의도 활성화할 전망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권도영 씨는 코인계에 어찌 보면 역사를 세운 그런 인물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한편 권 씨에 대한 국내 사업부 판단은 가상자산을 어디까지 증권으로 보는지에 따라 달렸다라고 해서 SEC와 리플의 소송 결과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다음 달 중에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서 수많은 알트코인의 제재 여부가 갈릴 것으로 나타낸다라고 돼 있고 금융투자 상품 포괄주의는 금융시장의 원칙이라고 얘기하며 리플에 대한 미국 법원의 판결은 국내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굉장한 참조가 될 것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국내에 미칠 영향도 아직 불확실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만큼 국내 시장도 뭔가 눈치를 보고 있고 이거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누군가는 내려야 되는데 살짝 그러기도 애매한 부분처럼 느껴질 수 있다라는 거죠. 권도영 씨,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아요. 그쵸? 자, 넘어갈게요. 테라루나 사태 핵심 피의자 권도영 수사쟁점 증권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만큼 증권성이 중요하다는 건데 증권은 형식에 따라서 채무증권, 지분증권, 수익증권, 그리고 파생결합증권, 그리고 투자계약증권, 증권 예탁증권이라고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쭉 내용들이 있고 투자계약증권은 다르다라고 해서 자본시장법상 특정 투자자가 투자자와 타인 간의 공동사업에 금전 등을 투자하고 주로 타인이 수행한 공동사업의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계약상의 권리가 표시된 것으로 정의하는 투자계약증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조각투자업체 뮤직하우의 음악 저작권료 참여 청구권이 투자계약증권으로 분류가 되면서 수면 위로 드러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증권은 형식에 따라서 나눠지는데 이 투자계약증권으로 분류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겠네요. 자, 금융위원회에서 얘기한 것은 보시면 이 지침이 실행이 되면은 기존 가상자산 거래소에 상장돼서 거래되던 토큰은 상당수가 상장 폐지되거나 증권사 쪽으로 이전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하며 가상자산 거래소에서는 증권 성격의 가상자산을 취급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증권은 그런 결론적으로 조금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죠. 일단 투자가 있어야 되고 이거에 대한 회수금을 지급받는 거 이런 것들이 증권으로 보통 포함이 되는데 일단 파이코인은 여기에 투자를 하게끔 했나요? 이게 좀 애매하죠. 투자라는 것은 돈을 넣어서 이렇게 해서 수익금이나 뭔가 일단 이게 있어야 상환이 있어야 뭐 이런 것을 증권으로 해당시킬 수가 있는데 증권으로 보기에는 조금 어려워요. 그렇죠? 그래서 조금 애매할 수 있겠지만 뭔가 좀 더 살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가져온 자료. 금융위 국내 5대 자산 거래소에 증권성 토큰을 상폐하라 지시를 했다라고 합니다. 사실 우리가 이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이더리움하고 같이 해가지고 증권성 토큰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자, 추가적으로 조금 내용을 살펴보면은 이렇게 이제 증권성 토큰의 분류에 대해서 정확한 정의와 기준은 국내에서는 이렇게 내립니다. 2022년 4월에 금융위 자료에 따르면 투자자의 수익에 사업자의 전문성이나 사업 활동이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라고 얘기를 합니다. 조금 애매한 말이긴 한데 이게 증권성 토큰이다. 그렇죠? 그러면 과연 파이는 이거를 증권성 토큰으로 볼 수 있을까? 사업자의 전문성이나 사업 활동이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이것은 파이에 대한 사업으로 얘기를 하는 건데 이것을 사업으로 봐야 될 것인가 그쵸? 뭐 사업자를 냈다라고 해가지고 뭐 여기에 생태계를 참여하는 사람들 이것은 자발적으로 하는 건데 요걸 뭐 증권성 토큰으로 어떤 사람은 이렇게 보는 분도 있겠지만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보지 않는 분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잘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가 요게 무료로 받는 채굴 개념? 그리고 명확히 따지면 뭔가 에어드랍이라는 좀 말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요거 담보 초기 자산, 기초 자산 이런 것들이 전혀 없죠. 그래서 그러나
이게 증권성 토큰이라고 볼 때는 발행 주체가 있어서 좀 애매하다라는 그런 부분도 좀 있어요. 하지만 이것은 결론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굳이 파이코인을 증권성 토큰이냐 아니냐 따졌을 때는 아닌 것에 조금 더 가깝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왜? 일단은 요건 투자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잖아요. 투자의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역시나 제가 볼 때는 좀 증권성 토큰이라고 보기엔 좀 어려울 것 같다. 그리고 또 여기 보시는 것처럼 부동산과 미술품 등의 실물 자산이나 금융 자산을 기반으로 발행이 됐다 했는데 그런 걸 기반으로 발행했다라고 하기는 조금 부족하고 애매한 부분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주식, 채권, 부동산 등을 디지털화했다라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STO로 보기에는 살짝 애매한 부분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파이코인, 증권형 코인 뭐 이런 거에 대한 사실은 명확한 개념을 좀 다뤄달라라는 이런 취지로 이해를 해가지고 한번 다뤄드리긴 했는데 이 설명이 어떻게 보면 조금은 부족했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어떤 분들은 이거에 대해서 좀 요 영상을 보고 완전하게 이해를 했다라고 하시는데 이것은 사람들마다 좀 다르게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만큼 제가 생각했을 때는 관리 주체만 없었다면은 파이코인을 완벽하게 이더나 비트코인과 견주어 볼 수 있는 이런 증권형 코인이 아니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과연 이 중에 나중에 어떻게 코인들이 변경이 되고 변화가 되고 할지는 모르겠지만 웬만한 저는 개인적인 생각에는 알트코인들은 이제는 조금 웬만큼 정리되고 사라질 필요는 있겠다. 그러면서 이제 파이코인의 시작을 알리는 서막을 알리는 이런 스타트들의 함성이 좀 외쳐졌으면 좋겠다라는 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자유롭게 여러분들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겠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에이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에 궁금하셨지만 내가 시도해보기 어렵거나 시간 낭비하고 싶진 않고 새로운 제보를 해주실 분들께서는 아래의 주소로 메일을 보내주시면 제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 단톡방은 유튜브 검색창에 소통창구를 개설했습니다를 검색해 주셔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아울러 채널 멤버십 가입 시 다양한 혜택을 누리실 수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